무의식 정화가 되면 삶이 분명히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빠진 상태로 무의식 정화를 하려고 하신다면 정화가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삶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좀 변해보려고 하는 건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정화인데, 인생이 변하는 게 없다면 무의식 정화는 당연히 의미가 없습니다. 그쵸? 무의식을 정화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에너지를 이용해서 무의식을 정화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알아차림을 통해서 무의식을 자연스럽게 정화하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에너지를 이용해서 무의식을 정화하는 방법은요. 에너지로 억눌린, 나의 무의식에 억눌린 것들을 정화시키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 방법의 한계가 너무 명백한데요. 자, 그것을 이야기해 볼게요. 나의 무의식에 억눌린 것도 하나의 에너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싱잉볼로 무의식 정화 세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진동 에너지를 내뿜는 싱잉볼을 이용해서 싱잉볼이 내 안에 억눌린, 무의식에 억눌린 것들을 건드리게 하고 강한 싱잉볼의 진동 에너지가 그걸 빼게 도와주는 겁니다. 강하고 지속적인 또 다른 에너지로 나의 억눌린 에너지를 계속 자극하고 그래서 올려주고 그 다음 빼내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과거에 어떤 특정한 사건이 나에게 억눌린 상처로 자리하게 된 거는 내가 그 사건을 내 마음을 통해서 상처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을 사용하는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나에게는 또 그거와 비슷한 종류의 상처가 또 생길 거고 그렇게 내 마음을 다시 억누르게 될 거고 그러면 또 정화거리가 잔뜩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요. 아주 더러워진 방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방에 엄청 커다란 쓰레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쓰레기들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살다가 어느 날 방이 왜 이렇게 좁지? 아, 이 쓰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근데 내가 치우기가 너무 힘들다. 사람을 불러서 방을 치워야겠다. 해서 큰 돈을 주고 사람을 불러서 방을 대청소합니다. 자, 그랬더니 방이 깨끗해졌어요. 자, 이게 무의식 정화가 된 상태예요. 사람을 불러서 청소를 한 거는 싱잉볼 같은 에너지를 사용한 거고요. 에너지를 사용해서 방 청소를 했더니 무의식 정화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방은 누구 거? 네, 내 겁니다. 그 방의 주인은 나예요. 그래서 내가 그 방을 예전처럼 다시 사용을 한다면 다시 방의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쌓이겠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그러면 또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네, 또 사람을 써서 방을 치워야 돼요. 내 마음을 관리하지 않고 나를 알아차림하지 않고 오로지 에너지로만 뭔가 정화 작업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의 반복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그냥 방치해 두고 문제가 생기면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그냥 사람 불러서 다른 사람의 도움만 받아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에너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내 방을 청소할 때 타인의 도움, 좋은 청소기, 커다란 청소기, 이런 도구의 도움을 받는 거 좋아요. 하지만 그 방을 제대로 사용하는 게 먼저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된다는 거죠. 방의 주인인 내가 방을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면서 내가 방을 깔끔하게 사용해 가면서 쓰레기가 좀 생길 때 좋은 도구의 도움도 받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으면 가장 좋겠다. 근데 나는 방을 막 쓰면서 에이 몰라 그냥 사람 쓸래
하면서 방을 막 쓰고 쓰레기가 생기면 또 청소하고 쓰레기가 생기면 또 청소하고 이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영원히 나는 타인의 도움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거울 명상 많이 아시죠? 거울 명상을 해도 삶이 변하지 않는 경우 이런 맥락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요. 거울 명상을 해서 빛을 본다거나 하는 그런 현상적인 경험은 하지만 삶이 변하는 것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전에 10월 달에 라이브를 했을 때도 이런 종류의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질문을 제가 다시 읽어 드릴게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거울 명상을 합니다. 오라나 에너지는 항상 보는데 명상 중에 잡생각이 많아요. 그냥 에너지나 파동 보는 것만으로도 명상이 되는 건가요? 일상생활에 변화가 전혀 없고 의식도 고요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에서 마음 먹으면 바로 빛이나 파동 같은 게 보이는데 그것들이 무슨 소용인가 싶네요. 이 질문을 주셨던 분의 상태도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에너지적인 반응, 에너지적인 정화 작업을 하지만 알아차림이라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아차림이 있어야만 삶이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요. 빛을 본다거나 오라를 본다거나 에너지를 느낀다거나 하면은 뭔가 깨달았다거나 무의식 정화가 됐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빛을 보거나 오라를 본다고 해서 그게 정화가 됐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게 깨달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의 현상적인 경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주신 분의 이야기처럼 거울 명상을 통해서 빛을 보거나 파동을 보는 그런 현상적인 경험은 누구나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나에 대한 알아차림이 빠진다면 에너지 경험만 할 뿐 내 삶이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정도에서 멈춘다면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어요. 나에 대한 알아차림 없이 에너지적인 깨달음의 현상 같은 거에만 집중하게 되면 굉장히 사람이 독단적이고 자만하게 되기도 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한 공부인데 사람이 더 폐쇄적으로 변해서 인간관계가 더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하든 나를 알아차림하는 거,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공부가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일상생활 속에서 나에 대한 알아차림과 함께 싱잉볼과 같은 에너지의 도움을 받는다면 알아차림하고 무의식 정화하는 동안 힘든 구간도 상대적으로 쉽게 지나갈 수 있고 그만큼 속도도 빠르게 일어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의식을 정화하는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때 반드시 알아차림 과정이 함께 해야 한다 이었고요. 무의식을 정화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깊은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나들이 있는지,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어떤 마음들이 존재하는지, 내가 느낀 이 생각 이면에 어떤 기억, 감정, 욕구, 관념들이 있는지, 지금 올라온 이 감정 이면에 또 다른 감정, 또 다른 기억, 생각, 욕구, 관념들이 있는지,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매 순간순간 알아차림하고 그렇게 나를 알아차림하면서 또 내려놓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알아차림하고 또 알아차림만큼 내려놓게 되고 그렇게 내려놓아서 내 안에 관념들이 텅 비어졌을 때 내 안의 무의식에는 어떤 것도 남지 않게 되는 순간이 오고 그럴 때 내가 정화가 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알아차림하면서 이루어진 정화는요, 내 삶을 자연스럽게 바꾸게 됩니다. 나의 인생 루트가 바뀌는 거고 내 사주팔자가 바뀌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나에 대해서 깊은 알아차림을 하는 동안 내가 나를 보는 인식, 내가 너를 보는 인식,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그 인식 구조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옛날이면 받았을 그런 상처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되기도 하고요. 지금 일어난 이 일들을 내 안의 관념, 기억, 욕구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내가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의 나를 알아차림함으로써 과거의 나,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까지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알아차림을 연습해서 그 알아차림이 점점 깊어지는 단계가 되면 깊어진 알아차림 그것 자체로 이미 나는 세상을 보는 시선이 전혀 다른 또 다른 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무의식 정화가 되지 않아도 알아차림만으로, 깊은 알아차림만으로 충분히 인생이 달라집니다. 물론 알아차림하는 방법으로 정화를 해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무의식 정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무의식 정화를 할 때 알아차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무의식 정화는 에너지로만 밀어붙여서 정화를 할 수도 있고 에너지의 도움을 받지만 나에 대한 깊은 알아차림을 하면서 무의식 정화를 할 수도 있다. 내 방을 청소하는데 좋은 청소기나 청소 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것도 물론 좋고 효율적이지만 그 도움에만 의존하고 있으면 내 삶은 변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은 내 방을 사용하는 방법을 내가 배우고 내가 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좋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해보자. 즉, 나에 대한 알아차림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니까 알아차림을 하면서 동시에 필요할 때 에너지의 도움도 좀 받자입니다. 저는 무의식 정화가 되기 전에 1년 6개월 동안 오직 알아차림만 연습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했던 게 오롯이 알아차림만 했었어요. 알아차림만 연습을 하면서 알아차림이 점점점 깊어졌고 그게 자연스럽게 무의식 정화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싱인부를 접하게 됐고 더 깊은 단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이 되지 않으면 또는 알아차림 과정 없이는 무의식 정화를 해도 잘 되지 않으실 거고 된다고 하더라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무의식 정화를 하시든 일상생활에 알아차림은 반드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